ROE 완전 정복 9강. ROE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ROE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ROE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높은 ROE가 중요한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이유, 그리고 지난 8강에서는 ROE와 PBR을 함께 보는 이유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9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ROE 숫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기업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최근 ROE를 확인합니다. 어떤 기업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ROE를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 ROE가 18%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18%라는 숫자는 분석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였을까? 두 번째, 과거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올해 ROE만 보지 않고 과거의 흐름을 펼쳐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 전 13%, 2년 전 15%, 작년 17%, 올해 18%. 이런 흐름이라면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3년 전 30%, 2년 전 20%, 작년 12%, 올해 8%, 현재도 플러스이지만 방향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현재 숫자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업종과 비교합니다. 지난 7강에서 배웠습니다. ROE는 업종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을 찾아봅니다. A 기업의 ROE는 18%, B 기업은 12%, C기업은 10%, 업종 평균은 1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기업이 오랫동안 경쟁사보다 높은 ROE를 유지한다면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기업만 더 높을까? 제품 경쟁력 때문일까요? 시장 점유율 때문일까요? 브랜드 때문일까요? 원가 경쟁력 때문일까요? 기술력 때문일까요? 투자 지표가 기업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이익이 성장하는지 확인합니다. ROE가 높다면 이익도 함께 확인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EPS를 연결해 봅니다. EPS가 장기간 성장하면서 ROE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면서 자본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E만 갑자기 높아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BPS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BPS입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그 이익을 회사에 쌓아가면 장기적으로 자기 자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PS 역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OE가 꾸준하고 EPS가 성장하고 BPS도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채를 확인합니다. ROE가 높아도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이 많은 돈을 빌려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높아져 ROE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높은 ROE와 건전한 재무 구조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회계상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봅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 않다면 왜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OE는 좋은데 현금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숫자 뒤의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PBR을 확인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도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난 8강에서 배운 PBR을 연결합니다. ROE가 높습니다. EPS도 성장합니다. BPS도 증가합니다. 재무구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PBR이 업종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시장은 이 기업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있을까? 반대로 PBR이 낮다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기업 분석입니다. 간단한 가상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봉스전자라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ROE는 최근 5년 동안 13%, 15%, 16%, 18%, 20%로 상승했습니다. EPS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BPS도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관심이 생길 만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ROE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가?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좋은가? 현재 PBR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주가의 미래 성장성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하샬 반대의 기업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대한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ROE는 25%입니다. 봉스전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살펴보니 7%, 6%, 5%, 6%, 그리고 올해 갑자기 25%가 됐습니다. 매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큰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높은 ROE를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숫자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기업 분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처음 주식을 공부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ROE 몇 % 이상이면 좋습니까? PBR 몇 배 이하면 쌉니까? 퍼 몇 배면 매수합니까? 하지만 공부할수록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ROE가 높은가? 왜 계속 유지되는가? 경쟁사보다 왜 높은가?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 이익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시장은 왜 높은 평가를 주는가? 좋은 투자 지표 공부는 정답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드는 공부입니다. 구강 핵심 정리. 실제 기업의 ROE를 분석할 때는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현재 ROE를 확인합니다. 둘째, 과거 3년에서 5년의 추세를 봅니다. 셋째, 같은 업종과 경쟁사를 비교합니다. 넷째, 매출과 이익, EPS의 성장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BPS와 자기자본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부채와 재무 구조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봅니다. 여덟째, PBR을 통해 시장의 평가까지 연결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ROE는 기업 분석의 결론이 아니라 기업을 깊이 파고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그 다음 좋은 가격인지 확인한다. 다음 10강에서는 ROE 완전 정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ROE 완전 정복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E 완전 정복 10강. ROE 총정리. 이제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ROE 완전 정복 마지막 10강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오면서 우리는 ROE라는 투자 지표를 하나씩 깊게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ROE가 무엇인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ROE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수익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기업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ROE란 무엇인가?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의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 1,000억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ROE는 대략 10%입니다. 같은 1,000억 원으로 200억 원을 벌었다면 ROE는 대략 20%가 됩니다. 그래서 ROE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높은 ROE는 왜 중요한가? 두 기업이 똑같이 자기 자본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매년 50억 원을 법니다. 다른 기업은 매년 200억 원을 법니다.
같은 자본인데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기술력, 브랜드, 시장 점유율, 원가 경쟁력,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같은 기업만의 경쟁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는 좋은 기업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ROE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서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를 발견하면 좋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높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꾸준함을 확인한다. ROE는 한 해의 숫자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올해 ROE가 30%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마이너스 5%, 3%, 6%, 4%였습니다. 올해만 갑자기 30%가 됐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은 16%, 17%, 18%, 17%, 19%처럼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업에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좋은 ROE는 높기만 한 ROE가 아니라 좋은 이유로 꾸준히 높은 ROE입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높아졌다면 이유를 찾는다. ROE가 갑자기 상승했다면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증가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는가? 자기 자본이 감소하지 않았는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가?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 과정을 거치면 높아진 ROE가 본업의 경쟁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회계적 요인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업종을 비교한다. ROE 15%. 이 숫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처럼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플랫폼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자본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바이오처럼 오랜 연구개발 기간 동안 적자가 이어질 수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금융업처럼 자본 구조 자체를 다르게 봐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다른 업종과 무작정 비교하기보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 ROE와 PBR을 연결한다. ROE를 공부하면서 PBR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BPS는 한 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ROE는 그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가, PBR은 그 자산을 시장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높은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시장이 높은 PBR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ROE가 계속 낮다면 낮은 PBR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PBR은 무조건 저평가가 아닙니다. 높은 PBR 역시 무조건 고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EPS와 BPS를 연결한다. ROE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EPS도 봅니다. BPS도 봅니다. EPS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BPS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면 한 주가 가진 순자산의 목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ROE가 좋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기업이 커지는 자본을 가지고도 계속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지표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 실제 기업에서는 순서대로 본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복잡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현재 ROE를 봅니다. 그리고 과거 3년에서 5년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사와 비교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봅니다. 당기순이익과 EPS를 봅니다. BPS와 자기자본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부채를 살펴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PBR을 보면서 시장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됩니다. 열 번째, ROE는 매수 신호가 아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ROE가 높다고 해서 주식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ROE는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을 더 공부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ROE가 높다면 왜 높은가? 경쟁사보다 높은가?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가?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가? 현재 주가는 그 경쟁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질문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 지표 공부의 진짜 목적. 우리가 펄을 공부하고, PBR을 공부하고, EPS를 공부하고, BPS를 공부하고, 이제 ROE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숫자를 많이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업을 보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차트만 보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거래량이 터지는지 봅니다. 하지만 기업 공부를 계속하면 조금씩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이익은 성장하는가? 자본은 증가하는가?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재무구조는 안전한가? 그리고 시장은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식은 단순한 가격의 움직임을 넘어 기업을 공부하는 일이 됩니다. ROE 완전 정복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10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드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둘째, 높은 ROE는 좋은 기업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넷째, 한 해보다 여러 해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갑자기 높아졌다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일곱째, 부채와 자기 자본의 변화를 함께 봅니다. 여덟째, EPS와 BPS를 연결합니다. 아홉째, PBR과 연결해 시장의 평가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열째, ROE는 혼자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핵심 한마디. ROE를 공부하기 전에는 ROE 20%라는 숫자를 보면 좋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ROE 20%를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20%일까? 과거에도 높았을까? 경쟁사는 얼마일까? 부채는 괜찮을까? 이익은 성장하고 있을까? BPS도 증가하고 있을까? PBR은 왜 이 정도일까? 앞으로도 유지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 지표를 공부한다는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ROE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투자 지표를 공부할 때는 오늘 배운 ROE가 또 등장할 것입니다. 퍼와 만나고, PBR과 만나고, EPS와 만나고, BPS와 만나면서 기업 분석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질 것입니다. 공부는 천천히, 기초는 단단하게,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것. 봉스 오디오북이 계속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